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텔, 베트남 투자 보류, 전력난 관료주의 때문, 말레이시아 투자는 지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텔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보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그 베트남에 바이든 대통령이 갔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총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너희들이 필요하니 우리가 협력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베트남 투자를 보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기 전 7월부터 베트남 투자를 보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텔이 베트남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베트남의 후공정 시설, 특히 패키징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공장을 투자하려 했던 인텔이 보류한 것이죠.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 그리고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이 충분한, 수력발전소로 전력이 충분한 말레이시아에서는 투자를 지속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는 전혀 베트남에 잘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우리가 너희들 투자 안 하면 말레이시아에 더 투자하면 돼. 제가 그 전에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은, 지금 반도체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베트남보다는 말레이시아가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텔의 투자 보류로 베트남의 반도체 계획이 어그러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의 이번 투자의 보류로 오히려 베트남에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베트남,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려고 하는 베트남.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외부 기업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어그러졌으니 지금 이것이 베트남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인텔 베트남 투자 보류, 전력난, 관료주의 때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알아볼 내용은 인텔이 베트남 투자를 보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7일 이렇게 보도를 했죠. 인텔이 베트남의 반도체 후공정, 즉 조립 및 패키징 공장의 투자를 보류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인텔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난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전력이 부족해서 라오스에서 전력을 사오고 지금 중국에서 전력을 사오는 상황이죠. 지난 9월 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 이후에 반도체 산업 육성 협력을 체결하면서 인텔의 베트남 투자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은 베트남에 투자 보류한 인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일부 기업인과 전문가들에게 인텔이 지난 7월 베트남 공장 확장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베트남 투자 보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과 대만의 대안으로 떠오르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이 방문하기 전 7월 달에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베트남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지금 적합한 지역이냐라는 거죠. 반도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이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다른 소식통에서는 전력난과 관료주의가 베트남 투자의 보류의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사의 의의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트남의 야망에 타격을 입혔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이번 인텔의 태세 전환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베트남의 야망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탈중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지금 전자산업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반도체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립을 위해서도 반도체는 필수적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후공정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협상을 했는데 결국 인텔이 선두주자로 지금 가장 알려졌던 인텔이 시작부터 협상을 거스르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인텔의 투자 중단 속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곳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죠. 특히 파운드리 공장도 만들고 있고 지금 CPU 팹도 더욱더 늘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텔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유럽의 대규모 투자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독일에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일랜드 팹도 더 늘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베트남의 전력난이 일어나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많은 제조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한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오스에서 전력을 사오든지 중국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현재 그러한 입장이 되는 거죠. 지금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수력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도 있는데 수력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화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대체해야 되는데 석탄 화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죠. 지금 기후 위기 협약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했다시피 중국에서의 전력 구매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전력을 구매한다라는 그 자체는 현재 중국과 지금 베트남이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 더욱더 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는 FCI의 감소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러한 부분에서의 투자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갈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러한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나라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전력이 부족해서 공장을 못 돈다? 그러면 베트남에 굳이 공장을 세워야 될 필요가 점점 더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레이시아 투자는 지속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베트남의 잠재적인 경쟁자인 말레이시아의 투자는 지속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말레이시아와 같은 경우는 풍부한 수력 발전으로 인해 전기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의 기업들도 말레이시아로 지금 이동한다.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도 말레이시아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베트남에게 뼈아픈 것은 인텔이 말레이시아에게도 후공정으로 불리는 패키징을 투자한다는 점. 지금 패키징 투자를 이미 결정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쩌면 포기, 어쩌면 중단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청세크 로펌 베이커 앤 맥키지 베트남 파트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텔은 이미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추가 투자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베트남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중단할 수도 있고 이 중단한 그러한 배경을 말레이시아에 더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텔은 베트남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베트남에 그 투자를 발표를 했죠. 인텔이 지난 2월에 베트남에 15억 달러의 규모를 증설하기 위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 소식 이후 베트남은 공식 포털을 통해서 인텔로부터 33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지만 현재 언론 보도 이후 해당 언급은 베트남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베트남을 압박하는 인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인텔과 다른 다국적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가 글로벌 세금 개편의 하나로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부가금을 도입할 때 수백만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베트남 정부를 압박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보조금이라는 뜻이죠. 이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를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번 행동 자체가 베트남 압박용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너희들이 우리 보조금 지급 안 해? 그러면 우리 지금 말레이시아로 갈 거야. 실제로 갈 수도 있고요. 또한 내년에 부과될 세금 및 보조금에 대한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인텔이 반도체 후공정으로 불리고 있는 패키징 공정과 지금 이러한 공정들을 위한 공장을 증축하기로 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인텔이 증축하기로 했다. 증축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중단했다. 중단이라는 이야기와 이 중단 배경이 전력난과 결국 보조금,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는 많은 보조금을 통해서 지금 공장을 세계적으로 짓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지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인텔은 보조금을 따라가는 거고 또 전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베트남이 반도체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고 싶으면 전력난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전력도 중국에서 사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것이 베트남에게 기회가 되긴 하지만 또 위험의 독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